키워드로 정리하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으로 잡았고요. 첫 번째, 탈서울 내 집 마련.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키워드는 매물 절벽이라는 건데요. 6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판다.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게 되는데, 최고 세율이 양도차익이 이제 10억은 넘었을 때 적용하잖아요. 45%죠. 3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율이 이제 기본세율에서 30%포인트가 더 부과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45 더하기 30 더하면은 75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는 3주택자 최고세율이 71.5%였으니까 11%포인트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들도 생각을 많이 하겠죠. 지금 증여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양도세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좀 더 버티기를 하거나 자녀한테 뭐 증여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그러면은 이제 매물 절벽, 매물 가뭄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또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올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에 대한 논의들이 제법 있었죠. 결국은 이제 없었던 일이 됐죠. 시장에 이제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산된 건데, 근데 시장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기억한다는 거죠. 한두 번 이제 논의를 했으니까 언젠가는 규제가 완화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 그 정보를 굴절해서 수용한다는 건데요. 이런 기대감이 만약에 팽배해 있다면은 매물이 전반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 거래도 덩달아 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준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은 하락하기보다는 그냥 강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내놓는 대책 중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하고요, 그리고 초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대책, 이것도 지금 변수가 될 텐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지금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지금 현재 시세 9억인데 이걸 12억 원으로 이제 올리되,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통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양도세 도입을 앞두고 절세 매물들이 일부 나올 수 있겠다. 다만 그 매물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정상화인데요. 저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원위치시킨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난 5월에 미국에서 뭐 금리 올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4%로 올렸거든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면은 근로자들의 호주머니가 두터워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더 늘어난다면은 집값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택시장이 어떤 투자 중심보다는 실수요 시장일 경우는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기에 집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물 경기와 괴리된 상태에서 유동성의 힘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집값이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호재보다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국토연구원 조사를 보면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연간 0.7%포인트 하락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변수를 따질 때 원오브 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락보다 그냥 하락 요인 정도로 보면 될 텐데 금리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승 요인이 많으면 집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 도식의 함정은 빠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요. 가뜩이나 지금 가계대출자의 한 70% 정도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또 일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곧바로 떨어진다. 이거는 좀 단순 도식의 함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아마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더 먼저 나타나고 이게 뭐 금리 부담이 임계점이 지난다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금리 인상보다요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 게 더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가 8년째고 실제 실거래가가 2012년 4분기 정도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비하면은 벌써 10년째 오르고 있는 이 사상 최장기 상승 이게 더 훨씬 더 저는 겁이 난다.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빚을 갚는 게 뭐 돈 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테크 아시죠? 요새는 뭐 영끌 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대세의 상승기 때는 비테크가 하나의 유효한 방법으로 칭송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대출을 내더라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집값의 40%를 좀 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을 저도 많이 내봤는데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이 복잡한 만큼 좀 간략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반기 전망을 해봤고요. 요지는 탈서울 내 집 마련, 그리고 매물 절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리 정상화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망은 어차피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망보다는 항상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식을 계속 쌓으면은 이게 인사이트가 된다고 해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게 인사이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의도 5번 출구에서도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